AI에게 죽음을 물은 여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그날 밤 살인자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연 것은 흉기가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이었습니다. 나는 서울 강북의 한 경찰서 강력팀 형사입니다. 2026년 초 우리가 마주한 사건은 처음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피가 튄 현장도 없었고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텔방 안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압니다. 너무 조용한 죽음일수록 그 안에 더 큰 비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1월 말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누군가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지만 처음엔 단순 변사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족들은 믿지 못했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시 모텔, 다시 강북, 다시 20대 남성, 그리고 다시 너무 조용한 죽음. 그 순간부터 사건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명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CCTV를 뒤졌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20세 여성, 김소영.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 그리고 죽음이 남겨진 방에서 홀로 빠져나간 사람. 체포된 뒤에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말이 아니라 흔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검색 기록, 앱 사용 기록. 그리고 그 안에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디지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너무 집요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사건의 시간표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취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연이었다고 말하기엔 그녀는 이미 위험을 묻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25년 12월 남양주. 한 남성이 의식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 첫 번째 사망자, 두 번째 사망자. 정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잔혹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얼굴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텔 복도 CCTV 속 그녀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죽음은 방 안에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더 빨리 막지 못했느냐? 왜 우리 가족이 죽고 나서야 세상이 알게 됐느냐? 그 질문 앞에서 어떤 형사도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하지만 유족에게 결과는 이미 너무 늦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결국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 나이, 얼굴, 그리고 사건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지 젊은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더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AI는 도구인가, 증인인가? 검색 기록은 생각의 흔적인가, 범행의 예고인가? 그리고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어둠을 기술이 만나면 그 어둠은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되는가? 물론 AI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AI가 손을 잡고 하지만 화면 속 질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했다. 법정에서 김소영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달리 봤습니다. 반복된 피해, 사전의 디지털 흔적, 사건 뒤 행동,
그리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 사이의 시간차.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죽음을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나는 아직도 그 사건 파일을 넘길 때마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텔방의 정막, 휴대전화 화면에 차가운 빛, 그리고 가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확인하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경찰에게도 지옥 같은 문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평온이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피비린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누구나 손에 쥔 화면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AI에게 길을 묻고 날씨를 묻고 문장을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 죽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실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사회가 처음으로 마주한 새로운 종류의 경고였습니다. 살인은 더 이상 어두운 골목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밝은 화면 앞에서 조용한 손가락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형사인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마음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AI는 악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AI 앞에 앉는 순간 질문 하나가 증거가 되고 검색 하나가 예고가 되며 침묵 하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살인자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의 끝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